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짝퉁 골프채를 선물해 놓고 예비 시부 생신 때는 차를 사달라고 한 남친을 뻥 차버린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며 가족의 기둥 역할을 했고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맞서 과감히 퇴사해 직구셀러로 월 2천만 원을 버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와 그의 가족은 제 직업을 무시하면서도 제 돈을 탐내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남친이 선물한 골프채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파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친이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며 사온 명품 골프채는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 골프채였습니다. 제가 남친한테 따지니 자기도 속은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가격부터 차이가 컸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자기도 사기를 당한 건데 왜 화를 내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속은 거라고. 내 아버지는 친구분들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알고 보니 남친이 평소 이용하는 할인 사이트에서 특가로 구매한 거였어요. 제조사도 달랐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떡하니 적혀 있고 가격도 정품 가격보다 200만 원이나 싼 가격이었는데 다 알고 산 거면서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죠. 더 화가 났던 건 남친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자기도 피해자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러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 화상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오전부터 준비해서 오후 2시에 미팅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예비 시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당황해서 물었죠.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와야 되니?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이 남아. 됐고 과일 있으면 좀 내와라. 그때가 중요한 미팅 10분 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님 표정이 확 굳으시더니 곧 며느리 될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과일도 내주기 싫은가 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급하게 딸기를 씻어드리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는 크게 틀어놓으시지 계속 물티슈 어디 있니? 가위 어디 있니? 하면서 부르시지. 결국 그 미팅에서 중요한 거래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항상 예고 없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요구하셨고 제 업무 시간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으셨죠. 그러더니 어느 날 남친에게 들었는지 제가 월 2천만 원 정도 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현정이 너 용돈 좀 줘라. 내가 요즘 피부관리 다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너 돈 많이 번다며.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라니. 그것도 피부관리를 위해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했더니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자기 것만 챙기지. 시집 와서도 그럴 거야?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날 저녁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라며 심호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 내가 냉정하게 굴었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는데 그걸 거절한 게 냉정한 거야? 그랬더니 남친이 그건 우리 엄마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용돈 조금 주면 어때? 너 잘 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부모님 편만 들고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끔은 부모님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랬더니 남친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부모님한테 노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건 불효야. 그 순간 우리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그의 부모님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을 파탄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예비 시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어머니처럼 근처에 오셨다 들리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현정이, 요즘 내 차가 자주 고장나서 말이야. 아무래도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저는 왜 저 말을 나한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네, 그러시군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네가 좀 도와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니, 요즘 제네시스 신형이 나왔는데 그걸로 바꾸고 싶어서. 네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번다면서 우리 아들도 너네 아빠 생신 때 비싼 명품 골프채를 해줬다며 너는 내 생일 때 차를 사주면 된다고 알려주려고 온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게다가 평소에 제 직업을 그딴 일 일하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다니요? 죄송하지만 아버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예비 시아버님 표정이 싹 변하면서 뭐, 그 정도도 못해줘? 시아버지한테 이따위로 굴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부를 보내고 당장 남친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친의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죠. 야, 솔직히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월 2천만 원씩 벌면서 시아버지 차 한 대 못 사줘? 내가 다 부끄럽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머리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죠. 부끄럽다고? 그동안 너희 부모님은 내 일을 그딴 일이라고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내 직업이 인정받는 거야? 그러자 남친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쏘아붙였습니다. 가족? 너희 부모님이 날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있어? 내 일은 무시하고 내 시간은 존중 안 하고 내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야?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너는 왜 항상 너희 부모님 편만 들어?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내가 너네 아버지 차를 왜 사줘야 되는데? 왜 그게 당연한 거야? 너네 아빠 차는 네가 사드려. 남친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넌 처음부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넌 이기적이야. 우리 부모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제 삶, 제 직업, 제 돈, 제 시간. 모든 것이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될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결혼 절대 안 돼. 저는 다음 날 남친을 만나서 카페에 앉자마자 파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 남친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혼식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이대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너는 니네 부모님이랑 나 사이에서 계속 괴로울 거고 나는 네 부모님을 욕하다가 너까지 싫어질 거고. 그러자 남친이 빈정이 상했는지
저를 비꼬기 시작했죠. 이게 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빠 차 사주기 싫어서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야, 넌 이게 돈 문제로 보여? 됐어. 너 같은 새끼랑 무슨 말을 하겠냐.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큰 싸움을 했고, 저는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요. 예식장 예약금은 포기하기로 했고, 청첩장은 다행히 아직 주문 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비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결혼 취소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친과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묘하게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받은 상처는 컸지만 이게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려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잘라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혼 통보 이후의 상황은 더 험악해졌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한 다음 날 남친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현정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친이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1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거실 구석에 아직도 놓여있던 중국산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골프채를 가지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친 앞에 골프채를 집어던졌죠. 이거나 가져가. 너희 가족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 가족한테 호구 잡히고 싶지도 않고 항상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거리는 너도 싫으니까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남친은 화가 나서 돌아갔고 저는 그걸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틀 후 예비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친구분들까지 데리고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예비 시아버님이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용한 사기꾼입니다. 돈만 보고 접근해서 우리 아들을 갖고 놀다가 버린 여자예요.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죠. 게다가 그분들이 제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고 고성을 지르셨어요. 결국 경비실에 연락해서 겨우 내보냈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출근하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남친의 여동생이 단지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돈만 밝히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저희 오빠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놀았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라 많은 주민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딴 일로 피켓 시위라니 마치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아가씨,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라며 달래보려 했지만 남친의 여동생은 계속 소리치면서 이 여자가 우리 오빠한테 한 짓을 다 알려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겨우 그 상황이 정리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파트에 살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결심했어요. 새로운 동네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다행히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사 전에 남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나나 내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또 우리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 후로 남친이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단호하게 나오니 포기한 것 같아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뭔가 예전의 좋은 추억까지 망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평생 그런 모욕과 간섭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고요. 가끔 누군가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려던 사람을 단호하게 잘라냈거든요,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사업도 더 잘 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 자신과 제 가치를 지켜낸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시댁 사람들 완전 도라이네요. 현정님, 먼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압박이나 결혼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참고 하는데 현정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특히 예비시댁이 보여준 행동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정님의 직업을 무시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은 취하려 했던 이중적인 태도, 아버님께 드린 짝퉁 선물 문제, 그리고 파혼 후 보여준 극단적인 행동들까지. 이건 단순한 가치관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남친분이 현정님의 편에 한 번도 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배우자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분은 그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네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정님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경험 후에 다시 신뢰하고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정님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분이라면 언젠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성공적인 직구 사업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현정님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나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과 그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존중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앞의 내용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